2020년 3월 15일, 영숙 씨는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여보, 물 좀. 남편 박철수 씨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벽 4시에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황급히 일어나 물을 떠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119, 119,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의사의 침통한 표정, 보호자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영숙 씨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미안해. 먼저 가서. 영숙아.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퇴직 후에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사람이었다고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영정 사진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를 지내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영숙 씨는 처음으로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서 사세요.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큰딸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작은딸 수경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방 하나 비워놨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 살 거야. 너희 아빠랑 평생 살던 집인데 어떻게 떠나? 하지만 엄마, 괜찮아.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딸들을 보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에 앉아봤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날부터 영숙 씨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차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여보, 밥 줘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TV를 틀어놨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켜두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더 외로웠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 둔치를 걸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영숙 씨,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산책 나가세요?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었지만 영숙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래요. 집에 돌아와 또 혼자였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셔츠들. 남편은 옷을 참 잘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의 셔츠를 꺼내 얼굴에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0년 5월 초 우편함에 동네 복지관 전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영숙 씨는 무심코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요가 교실, 한글 교실, 탁구 교실. 그리고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새로 개설, 시니어 검도 교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검도. 영숙 씨는 TV에서 본 적은 있었습니다. 호구를 쓰고 죽도로 상대를 치는 운동.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검도를. 영숙 씨는 전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전단지가 떠올랐습니다. 70세도 시작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쓰레기통을 뒤져 구겨진 전단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무료 체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가볼까?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검도 체험하고 싶은데요. 2020년 5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영숙 씨는 복지관 3층 다목적실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맨 하는 기합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그때 문이 열리며 30대로 보이는 젊은 사범이 나왔습니다. 박영숙 할머니시죠? 기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장 안에는 이미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70대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80대처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숙 할머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영숙 씨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검도는 처음이시죠? 네. 걱정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60 넘어서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저기 계신 김 선생님은 올해 72세인데 검도 사단이십니다. 영숙 씨는 놀란 눈으로 김 선생을 바라봤습니다. 72세라니. 자신과 같은 나이인데 죽도를 들고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호흡부터 배워볼까요? 검도는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범의 지도에 따라 영숙 씨는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세요. 하나, 둘, 셋. 신기했습니다. 호흡에만 집중하니 머릿속의 잡념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생각, 혼자 사는 외로움, 앞으로의 걱정, 그런 것들이 멀어지고 오직 들어오고 나가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죽도를 들어볼까요? 사범이 건네준 죽도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검이었습니다. 죽도를 잡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왼손은 손잡이 끝을, 오른손은 코등이 부분을. 영숙 씨는 사범의 설명을 들으며 죽도를 잡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자, 이제 정면을 쳐볼 겁니다. 죽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큰 소리로 맨 하면서 정면을 내리칩니다. 해볼까요? 영숙 씨는 죽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맨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더 크게 배에서 끌어올리듯이 맨. 영숙 씨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도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1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정면치기, 죽도를 들어올리고 내리치고, 들어올리고 내리치고, 땀이 흘렀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 지금 뭔가를 하고 있구나. 수련이 끝나고 영숙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신기해서요. 김 선생이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첫날 치고 잘하셨어요. 나도 처음엔 죽도 들기도 힘들었는데. 정말요? 그럼요. 나 3년 전에 시작했는데 처음 한 달은 집에 가면 팔을 못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왜 시작하셨어요? 이 나이에. 김 선생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나도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암이었죠. 그때가 69살 때였는데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한 친구가 검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처음엔 싫었는데 자꾸 귀찮게 해서 한번 와봤죠. 그래서요? 죽도를 들고 맨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신기하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날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게 3년 전이고 영숙 씨는 김 선생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나도 남편을 2달 전에.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시죠? 네. 그럼 더 나오셔야 해요. 혼자 집에 있으면 더 힘들어요. 여기 나오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영숙 씨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팔을 만져봤습니다.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볼까? 그날부터 영숙 씨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는 검도 시간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빠지지 않고 도장에 나갔습니다. 처음 한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도를 드는 것만으로도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바로 소파에 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면 또 가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기특하십니다. 사범의 칭찬이 좋았습니다. 도장 사람들의 인사가 좋았습니다. 영숙 할머니, 어제 뉴스 봤어요? 오늘 날씨 진짜 덥죠? 사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영숙 씨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웃는다는 것. 2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죽도를 드는 팔에 힘이 생겼습니다. 자, 이번엔 발놀림을 배워볼까요? 검도는 발놀림이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물러나고, 옆으로 이동하고, 하나, 둘, 셋, 앞으로, 뒤로. 좋습니다. 영숙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발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자꾸 비틀거렸습니다.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범은 항상 격려해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할머니,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사범의 칭찬에 영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등이 펴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은데? 큰딸 미경이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응? 그래. 별일 없는데. 영숙 씨는 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걱정할까봐. 엄마가 그 나이에 무슨 검도냐고 말릴까봐. 하지만 혼자만의 비밀이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젊었을 때 몰래 연애하던 기분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도장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김 선생은 영숙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수련이 끝나면 항상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 요즘 손주가 말썽이야. 중학교 들어가더니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해. 그 나이 때 다 그렇지. 우리 큰손주도 그랬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영숙 씨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이선희 할머니는 올해 75세였습니다. 5년 전에 검도를 시작했고 지금은 3단이었습니다. 선희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비결? 그냥 꾸준히 나오는 거지. 하루 빠지면 이틀 빠지고 이틀 빠지면 안 나오게 되더라고. 최근에 입문한 67세 박정숙 씨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여서 평생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세상이 새롭더라고요.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싶어서 검도를 시작했어요. 정숙 씨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맞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사범이 공지했습니다. 다음 달에 승단과 승급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 받으시려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영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사? 나도 할 수 있을까? 할머니 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김 선생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어때요?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중요한 건 도전하는 거예요. 영숙 씨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날부터 더 열심히 수련했습니다. 집에서도 죽도를 들고 정면치기를 연습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놀러온 손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운동해. 와, 멋있다. 할머니 검도 하세요? 응, 할머니 곧 검도 시험 봐. 대박. 우리 할머니 짱이다. 손주의 칭찬에 영숙 씨는 더 힘이 났습니다. 승급 심사 날이 왔습니다. 영숙 씨는 하얀 도복을 입고 도장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박영숙. 이름이 불렸습니다. 영숙 씨는 심사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정면. 영숙 씨는 배운 대로 죽도를 들어 올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맨. 죽도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습니다. 좌면, 도, 우면, 도. 심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영숙 씨는 숨을 헐떡이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김 선생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숙 씨는 6급 증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나 할 수 있어. 6개월 후 도장에서 시니어 친선 시합을 연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할머니도 나가보시겠어요? 영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시합이라니. 남과 겨룬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해보는 거지. 김 선생의 말에 영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해볼게요. 시합 전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냥 안 나가도 되는 건데. 하지만 아침이 되자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해보자. 지더라도 괜찮아.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시합장에 도착하니 많은 시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우와, 저기 할머니 보세요. 82세라는데 아직도 시합을 하신대요. 누군가의 말에 영숙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로 백발의 할머니가 당당히 호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박영숙 선수 준비하세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영숙 씨는 호구를 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상대는 68세 할머니였습니다. 영숙 씨보다 4살 어렸지만 검도는 2년 더 오래 했다고 했습니다. 시작. 죽도가 부딪혔습니다. 영숙 씨는 필사적으로 배운 동작을 떠올렸습니다. 앞으로 나가고 죽도를 들고 내리치고 한 판 상대에게 점수를 내줬습니다.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영숙 씨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정면을 쳤습니다.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상대가 반격했습니다. 영숙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판 또 점수를 내줬습니다. 20. 영숙 씨는 졌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호구를 벗으니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상대 할머니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배웠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상을 받지 못했지만 참가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도장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그 박수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영숙 씨는 검도 초단입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도장에 갑니다. 아침 수련반에 들어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같은 시간에 오는 시니어 회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는 가족처럼 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수련이 끝나고 샤워를 마치면 아침 7시. 근처 식당에서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요? 물가가 또 올랐다는데. 아이고,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갑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일을 합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봅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조금 자면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합니다. 한강까지 걸어가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딸들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엄마, 오늘도 검도하셨어요? 응, 아침에 다녀왔지. 엄마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엄마는 이제 할 일이 생겼거든. 무슨 일이요? 다음 달에 2단 심사 볼 거야. 엄마 대단하세요. 응원할게요. 딸의 말에 영숙 씨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검도장에서 후배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남편을 작년에 먼저 보냈어요. 너무 힘들어서 뭘 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영숙 씨는 후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어떻게 견디셨어요? 견딘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보려고 노력한 거죠. 죽도를 들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온 신경이 죽도에, 호흡에, 발놀림에 집중되니까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도 처음엔 죽도 들기도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먼저 갔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럼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그게 남은 사람의 도리 아닐까요?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또 나올 수 있겠어요? 영숙 씨의 물음에 후배가 대답했습니다. 네, 나올게요. 꼭 나올게요. 2025년 12월 영숙 씨는 사단 심사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도장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자, 죽도를 잡을 때는 너무 힘을 주지 마세요. 계란을 쥐듯이 부드럽게. 영숙 씨는 새로 들어온 70대 할머니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할머니, 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천천히 하세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은 잘하시잖아요. 오늘도 도장에서는 죽도 부딪히는 소리가 울립니다. 맨, 도, 고. 흰 머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수련에 임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영숙 씨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도장에 울려 퍼집니다. 저녁 노을이 도장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영숙 씨는 잠시 수련을 멈추고 노을을 바라봅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힘들지만 행복해. 걱정하지 마.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영숙 씨는 다시 죽도를 듭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죽도가 오늘도 울립니다. 살아있음을 증명하듯